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분 정말 잡매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늘 제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이시안입니다. 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제일 잘하는 거는 어떤 자기 자랑. 전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 공예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설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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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김설입니다. 오늘도 취업준비생을 대표해서 네. 솔직한 얘기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질문 어떻게 답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질문. 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특별히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질문이라는 게 이제 뭐 본인의 취미가 뭐냐, 좋아하는 책이 뭐냐,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 동아리 활동은 무엇을 했었느냐, 아르바이트 경험이 뭐냐, 이런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사실 질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요즘에 또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공채는 안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특채인데 특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 뽑고 그 뭐 대표님이 이제 직접 면접을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접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1대1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되게 이상하게 지하철 2호선에 생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네, 질문들은. 그 이상한 문제 만들어서 하는 건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럼 최근에 특채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신상에 관한 질문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너무 뻔하다. 그냥 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오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꼭 그렇진 않다. 그것도 역시 전략적으로 좀 내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질문의 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래도 사실 질문이니까 진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해서 당신이 했을 때 무슨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억지로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좀 멋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축제 때 무엇을 기획해가지고 뭐 어떻게 대단하게 끝났다느니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친구의 경험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무언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딱 보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 약간 의심이 가니까 자꾸 이제 그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축제 기획했어요? 그러면 그때 며칠부터 며칠이었어요? 뭐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나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날씨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그렇죠. 날씨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엔 끝이거든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내 거를 가지고 대답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그 답변 방법이에요. 네. 연극은 결국에 이제 막을 내리기 마련인데 그런 짧은 단막극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봅니다. 예. 실제로 출제가 됐던 사실 질문들의 예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네네. 만나볼까요? 뭐 네. 취미에서부터 뭐 가장 친한 친구, 학점, 그리고 흥미롭게 읽은 책, 아르바이트, 그리고 어학연수, 봉사활동 경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사실을 캐내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예시로 준비가 되는데 네. 이런 사실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질문이니까 사실대로 답하는 게 좋죠. 예, 근데 문제는 네. 그래서 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잘 생각이 안 나면 다 아버지 그러거든요. 대부분, 예. 그래서 왜? 그러면 키워주셔서요.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뭐 볼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나마 아버지나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이 그 이유가 없는 것들을 말고요. 이유가 있는 것들을 설정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소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입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나도 그런데 자네 합격?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존경하는가? 아니 뭐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런 답변보다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시험에 그때 과거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몇 살에 합격했는지 아세요?
좀 나이가 어렵겠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상식 퀴즈 모드로. 네. 네, 놀랍게도 32살에 처음 나이가 합격을 많았을 해요. 때로. 네. 지금도 구급 공무원 32살에 합격했다면 약간 늦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살일 땐 시절이거든요. 그때 32살에 처음으로 그 초급 공무원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전쟁도 나고 해서 이렇게 길을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순신 장군이 된 건데 네. 저는 여기서 32살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구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거 이런 부분을 저는 가장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 같은 이순신이라도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인과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평범한 누구를 답하는지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네요, 정말. 네, 정말 독창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 뭐 1번부터 7번까지 질문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서 예. 만나보셨는데 이제 4번이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읽은 책이에요. 예. 면접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김설 씨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의도가 저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토대로 답변을 만약에 해본다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피처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재밌죠? 네. 술술 익히는 책이었는데. 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네.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과거에 대한 뭐 이런 후회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학교인가요? 예. 불학교인가요? 이런 답변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전 그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잘 요약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잘 요약했다고 점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데 네. 그럼 그 책을 읽은 다음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면 지금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라든가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그럼 회사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든가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들을 같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지 뭐 합격, 불합격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본인이 좋습니다. 깨달은 점까지 한번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법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핵심은 왜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일단 저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의도. 네,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면접이라는 게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40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몇 질문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허투루 하는 질문보다는 그 질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저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물어보는 것일까? 남자친구가 있었는지를 왜 물어보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답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실 질문들을 이제 면접관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 질문을 통해서 꼭 알고자 하는 의도, 알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 회사 들어와서 잘 생활할 것인지 네.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적인 면에서는 어떤 인간관계가 이제 괜찮은지 좋은 조직적 친화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인성적인 면이라면 능력적인 면에서는 도전이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도전이지나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런 매너라든가 우리가 흔히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체크하게 되죠. 그래요. 지금 네. 자막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 김설 씨는 뭐 내가 갖추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 도전 의지, 예절, 어려움에 대한 극복 의지. 예. 다? 저는 네, 욕심 네. 같아서 다인데 네.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뽑으면 네. 도전 의지랑 예절이 아닐까 싶어요. 도전 도전 의지와 의지와 예절. 예절. 네. 예.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예. 자, 아무튼 한 사람의 인성을 사실 몇 가지 질문으로 이제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구축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답변함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다 이제 자기가 캐릭터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 중에 난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얘기해야겠다라고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도 그게 잘 믿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난 정말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죠. 한마디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써줘 라고 설득하러 가는데 자기도 그걸 믿지 못한 채 이걸 하게 된다면 약간 좀 그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나는 이것과 이것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난 정말 따져보니까 내 생애를 보니까 그런 점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설득하는 작업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질문 답하는 법 두 번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 세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아까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인성의 육각형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 나는 정말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6가지가 회사에서 핵심으로 보는 요소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나 2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인성의 육각형으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인간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네.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대놓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약간 돌려서 한 달에 술자리는 몇 번씩 가지는가 이런 거 있죠. 예, 아무래도 술자리는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많은 거니까요. 그렇죠. 혼자서 포장마차 가는 거 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면 당장 나올 만한 친한 친구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요. 네. 그래. 이런 질문들 너무 다큐적으로 받으면 이런 질문 받으면 누구는 어디 여행 갔고요. 누구는 어디 가서 나올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요. 있다는 거죠. 우리 또 김설 씨에게 네. 이 3가지 중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번 같아요. 협동을 그래요.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준비 많이 했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예전에. 네, 예전에 준비 많이 했었고. 어떻게 답변해요? 제가 그때 답변했을 때는 제가 수해복구 피해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둑이 무너져가지고 다 논에 이제 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네. 둑을 쌓았어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여자 친구들은 안전한 곳으로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여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희가 뭐 삽을 파서 뭐 흙을 패거나 이런 것까진 못하지만 포대를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거나 이런 거라도 해서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둑을 쌓는데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좋군요. 예. 예.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답변에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 PD님이 신신당부했거든요. 네. 100점 중에 10점 이렇게 주지 마라. 그래서 15점에서 20점 정도. 아주 박한 점수를. 네. 약간 농담은 아니고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요. 실제로 해결한 경험 자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서 너는 무엇을 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자신의 역할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고가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애들이 독려해서 이렇게 한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것을 할 때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협동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과정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역할이 그 강조된 그런 답변하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들어봤고 예. 이번에는 이제 예절에 대한 질문들 또 한번 살펴보죠. 어떤 네. 질문들이 주로 있을까요? 예절은 뭐 별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디에 타야겠습니까? 오. 사장님이랑 둘이 마주쳤는데 첫 마디는 뭐가 돼야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뭐 그런 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 아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 바쁜 약속이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묻고 이거 눈치를 보니까 분명히 데려다 드려야 되는 할머니다. 근데 약속은 아. 되게 급한 시간이다. 네. 어떻게 하겠는가? 아. 이런 질문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질문 또 좀 네. 난처한데 만약에 설희 씨한테 이런 질문이 온다면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할머니께 길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길을 뭐 더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나오시면 제가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좀 상황이 이래서 네. 할머니를 좀 부탁드린다.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 약속이 조금 늦어지니까 네. 그분 약속하신 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조금 늦을 것 같다 이런 연락을 다시 드릴 것 그래요. 같습니다. 가장 좀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변이 아닐 수가 맞아요. 없겠는데 네네.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가?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 어떤 매너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가령 그 바쁜 약속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비즈니스 약속이고 말하자면 내가 늦어서 이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폐해가 되는 그런 거라면 할머니 지금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쌩 지나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매너니까 이쪽 매너가 더 중요하고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되지만 할머니는 또 누군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그 술자리 약속, 지금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가는 술자리 약속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는 뭐 그 얼마든지 그 양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약속을 좀 이렇게 따로 잡아주면서 나는 이런 매너의 어떤 우선순위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아주 현명한 답변입니다. 어떤 네. 경우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좀 파악하고 나서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의 육각형과 관련된 질문들 계속 나눠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질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또 어떤 질문일까요? 네, 이게 좀 약간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좀 더 빈정상하게 하면 네. 영어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거. 예. 뭐 장점이 있어요? 뭐 단점은 뭐예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가 좀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좀 이런 그 긍정적 사고 방식을 오히려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학점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진짜 그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 아닌가요? 얼굴 빨개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지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학점이 낮아서 문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학점이 낮아서 문제가 됐으면 그 면접 자리에 못 갔어요. 이미 서류를 다 통과해서 학점을 다 본 다음에 뭐 이 친구는 어쨌든 돼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네. 학점 때문에 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 학점이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이해가 문제가 되면 학점이 문제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학점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하는가? 그래서 난 이 학점 대신에 선택한 것이 이겁니다. 가령 동아리 활동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친구들 간의 협동, 인간관계,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 가서 더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점에 좀 소홀했고 다른 것들에 좀 충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학점 대신에 난 이런 것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이건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현실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자, 김설 씨는 학점이 어떻습니까? 저는 보통 학점이에요. 보통 네, 학점. 잘하는 건 아니고. 네. 왜 높은 학점을 받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전공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같은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학점에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답변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오늘 꼭 좀 참고하시면서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인성의 육각형 중에서 어려움에 대한 극복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이런 파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이 출제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웠던 것들을 물어보죠. 뭐 여기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였으며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보니까 배낭여행 갔다고 써 있는데 이 중에서 겪었던 제일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한 극복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식의 실제적인 어떤 어려운 경험들을 물어보는 게 요즘엔 대세입니다. 그래요. 네. 내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좀 답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리 씨한테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였으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옛날에 편입을 준비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1년 동안 했던 편입에서 12개 학교에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걸 겪으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자 이런 걸 겪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초등부와 미술학원에서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주말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며칠 동안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 뭐 가족들, 또 학원 선생님들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힘을 많이 주셔서 그때 이제 힘을 얻고 다시 해보자 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주변에서 그런 말이 많이 없었더라면은 저도 도전을 다시 안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사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괜찮은 답변 내용인가요? 25점입니다. 좀 몰랐어요. 조금 그래도 예. 좋네요, 점수가. 예. 그러니까 우리 서리 씨 보니까 약간 그 결과지향적인 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궁금한 건요. 저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가 궁금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래야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성향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주위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줘가지고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서리 씨 아까 답변도 그렇고 로맨틱 코미디가 사실은 1회부터 16회면 1회 우연히 만났다가 16회 맺어지는 거 중간은 2회부터 15회까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티격태격하면서 과정.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치 로맨틱 코미디라면서 얘와 얘가 만나서 결혼했대더라. 갑자기 확 제시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했으면 어떻게 극복해 나갔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네. 이야기 많이 듣고 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알아볼게요. 도전 의지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일 큰 도전 의지를 네. 물어보는 건 도대체 이 회사에 왜 입사를 하려고 합니까? 예. 이런 것도 있겠고요. 네. 자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이런 거 아예 이런 볼펜을 지금 그럼 나한테 팔아봐. 라는 식의 얘기들 직접적으로 진짜? 예. 이걸 세일즈맨을 생각하고 팔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 의지에 대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거게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리 씨에게도 자꾸 오늘 조금 시험에 들기 위해서 죄송한데. 그러네요, 오늘. 예. 그러니까 이 회사 입사를 원한 이유, 제일 큰 도전 의지에 나타내는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마케팅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아모레퍼시픽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케팅. 예.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남성 화장품 매출 증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창의적인 생각이랑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공예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서 사람과 사물을 깊고 좀 다양하게 보는 방법을 배웠고 미샤 마케팅 공모전을 참가를 하면서 기획을 물론이고 PPT 제작이랑 제품 디자인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전국 국내 봉사나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눈높이 소통을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남성 화장품의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답변은 많이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25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까? 네, 정말 면접 보는 것 같다더니 면접 보는 것처럼 답했네요. 네. 일단 이게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도전이지라면 내가 이 회사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가지고 전 그것까지 들은 다음에 이건 답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며 무엇을 하고 싶으며 이 회사 자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적인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점들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사실 질문 중에서도 인성의 육각형과 관련된 질문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려, 공감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자주 출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자신이 배려한 경험은 무엇인가? 공감을 해가지고 친구랑 공감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는가 해서 아예 직접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좀 돌려서 물어보기 좋은 그런 질문이 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봉사를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봉사활동을 왜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왜 했는지가.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그런 과정에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느끼면 많이 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냥 기간이 짧아서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내가 했던 아주 짧은 봉사활동이지만 거기서 얻은 어떤 느낀 점, 좋은 점을 가지고 그걸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실 질문들 오늘 많이 알아봤고요. 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을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성적인 질문을 준비하다 보면 마치 내가 되게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을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을 제일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필할 걸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려면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니까 평소에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단 이것이 좀 장점이구나 라고 미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발견해서 그 매칭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무리 없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